그럴 수도 있어. 50 미만이래야지. 나는 10년 동안 연예부에서 굴러온 한국 기자다. 수많은 스캔들, 눈물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건 방송용이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솔직히 말해 이번 샵사인 미호 누리 새끼, 미호새. 녹화 이후만큼 심장이 불편하게 뛰었던 적은 드물었다. 그날의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웃음과 예능이라는 포장 아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균열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번지고 있었다. 카메라가 켜지기 전부터 분위기는 묘했다. 박세리와 김승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설정만으로도 시청자들의 기대치는 이미 한껏 올라가 있었다. 국민 영웅, 골프 여제 박세리. 그리고 오랜 시간 묵묵히 연기 인생을 걸어온 김승수. 여기에 미호세라는 프로그램 특유의 어머니 시선이 더해지면 무언가 터질 것이라는 예감은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공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이렇게까지 무겁고 이렇게까지 날것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행동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박세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카메라 앞이라는 사실도, 방송이라는 현실도 잊은 듯한 몸짓이었다. 부탁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현장은 완전히 정지됐다. 웃음 자막도, 효과음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김승수의 얼굴이 굳어갔고 박세리는 당황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이 터져나왔다. 이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마지막 소원. 이 단어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무겁게 울린 적이 있었던가? 스튜디오에 있던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는 후문이다. 방송 후 편집 과정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살릴지를 두고 회의가 길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설정이나 연출로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했고 너무 개인적이었기 때문이다. 박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늘 강인함의 상징으로 소비되던 그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사람의 여성, 한 사람의 후배, 그리고 누군가의 부탁을 받는 인간으로서 서 있었다.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손을 빼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승수는 그 사이에서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눈물과 박세리의 침묵, 그리고 카메라의 시선. 삼중의 압박 속에서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김승수의 개인사에 대해 수많은 추측이 오갔다. 결혼, 가족, 선택.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모든 추측이 무의미해 보였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건 루머 속의 배우가 아니라 어머니 앞에 선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갔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박세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계산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확답도, 거절도 아닌 말 하지만 그 말조차 김승수 어머니에게는 충분히 큰 의미로 다가온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게 예능이 맞냐? 너무 현실적이라 숨이 막혔다. 저건 연출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진정성에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관련 키워드가 줄줄이 올라갔다. 박세리, 김승수, 그리고 마지막 소원. 기자로서 나는 이 장면을 몇 번이나 다시 돌려봤다. 프레임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화제성 소비로 끝날 장면이 아니었다. 연예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가족의 압박, 나이든 부모의 소망,
그리고 선택의 무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우리는 종종 연예인의 삶을 드라마처럼 소비한다. 웃고, 울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날의 만찬은 묻고 있었다. 어디까지가 방송이고, 어디부터가 진짜인가? 김승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박세리를 향한 부탁이었을까? 아니면 아들에게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였을까? 분명한 건 하나다. 그날, 그 식탁에서 벌어진 일은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단순한 예능 명장면이 아니라 불편할 만큼 진실에 가까웠던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10년 동안 연예계를 취재해온 기자로서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이런 장면은 흔치 않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연예 뉴스를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방송 화면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카메라가 꺼지고 조명이 하나둘 꺼졌음에도 그날의 식탁을 둘러싼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제작진은 평소처럼 수고하셨습니다를 외쳤지만 누구도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예능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웃음 섞인 잡담도 다음 촬영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변처럼 느껴졌다. 박세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늘 그렇듯 단단해 보이는 어깨였지만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골프 코스 위에서 수많은 압박을 견뎌온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승부보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김승수의 어머니는 스태프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손길마저 미안한 듯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그 장면을 쉽게 해석하지 못했다. 사과인지, 감사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몸짓인지. 김승수는 마지막까지 말이 없었다. 그는 촬영이 끝난 뒤 혼자 남아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식어버린 국, 거의 손대지 않은 반찬들, 그리고 잠시 전까지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말들이 오갔던 자리. 배우로서 수많은 대사를 소화해온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던져진 질문 앞에서는 어떤 대사도 떠오르지 않는 듯 보였다. 스태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끄덕임이 정말 괜찮다는 의미였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방송 편집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예능의 리듬을 살리자니 장면이 너무 무거웠고 그렇다고 통째로 덜어내자니 그날의 진실을 지워버리는 것 같았다. 제작진은 수차례 회의를 거듭했다. 웃음 포인트를 어디까지 살릴 것인지, 눈물의 순간을 얼마나 담을 것인지, 시청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결국 선택된 방향은 최소한의 개입이었다. 과한 자막도, 억지스러운 배경음악도 배제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것, 그 또한 하나의 용기였다. 방송이 나간 밤, 기자로서 나는 데스크에 앉아 댓글 창을 수 없이 새로 고침했다. 찬반은 극명했다. 어머니 마음 이해된다 라는 댓글 옆에 저건 감정폭력이다 라는 반응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누군가는 박세리의 표정을 캡처해 분석했고 누군가는 김승수의 침묵을 두고 추측을 쏟아냈다. 그 모든 반응을 보며 나는 이 장면이 단순한 연예 뉴스의 소비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느꼈다. 결혼, 가족, 효도, 개인의 선택.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주제들이 한 예능 프로그램 안에서 응축돼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특히 마지막 소원이라는 단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시간의 압박이었다. 부모의 나이, 건강, 그리고 언젠가 올 이별을 암시하는 말, 누군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고
또 누군가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잔인하다고 분노했다. 그날 이후 포털 사이트에는 부모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칼럼과 개인적인 사연들이 쏟아졌다. 리오스의 한 장면이 개인들의 기억과 상처를 건드린 것이다. 박세리는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말보다 행동으로 답하는 인물이다. 촬영 이후에도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했고 인터뷰에서도 그날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방송은 방송일 뿐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배려에 가까워 보였다. 누군가의 가족사, 누군가의 진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한 듯했다. 김승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그날의 장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은 없죠. 다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선택이 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밤의 고민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 말은 변명도 결론도 아니었다. 그저 현재 진행형의 질문이었다. 이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능은 보통 갈등을 웃음으로 봉합하거나 감동적인 결말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날의 만찬은 그렇지 않았다. 눈물은 있었지만 카타르시스는 없었고 고백은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 그 미완의 상태 그대로 방송에 담겼다는 점이 오히려 진짜 현실과 닮아 있었다. 우리의 삶 역시 대부분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명확한 답 없이 선택과 후회의 경계에서 머뭇거리며. 기자로서 나는 이 장면을 취재하며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됐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카메라 앞에서 수많은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누군가의 마지막 소원을 들었다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아마 그래서 이 장면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지도 모른다. 타인의 이야기를 취재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나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방송에 담기지 않은 뒷이야기, 촬영 이후의 짧은 대화들,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조심스러운 배려. 하지만 나는 일부러 그 이야기들을 기사로 옮기지 않았다.